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23일 저녁 7시 40분쯤 의정부시 녹양동 일대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비닐하우스에서 시작됐으며 불이 난 지 2시간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 3개 동이 불에 탔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보스턴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100년 만에 국내로 돌아온 사리들이 오는 2027년까지 일반인에게 또 한 번 공개됩니다. 앞서 지난 5월 말부터 3주 동안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에서 사리 친견 행사를 진행한 데 이어 두 번째 일반인 공개인데요. 양주회암사는 천일기도가 진행되는 오는 2027년 6월까지 매주 금, 토,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 대법당에서 사리를 친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되는 사리는 석가모니와 고려시대 스님인 나홍선사, 지공선사의 사리입니다. 회암사는 30명 이상 단체로 신청할 경우에는 정해진 시간 외에도 사리를 친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요즘 선선해진 날씨를 보면 길고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음을 실감할 수 있는데요. 경기 북부 대표 가을꽃 축제인 양주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도 관광객들을 맞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축제장인 양주 나리농원을 찾고 있는데요. 김신혜 기자가 강수현 양주시장을 만나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금년에 우리 천일홍 축제는 국내 최대의 천일홍 군락지인 양주 나리농원에서 열리는 축제로서 천일홍을 비롯한 핑크뮬리 그리고 코스모스, 뎁사리 등 23종의 아름다운 꽃들과 100여 개의 다양한 체험 그리고 또 홍지윤, 태희 등 인기 가수 공연 그리고 착한 먹거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어우러진 명실상부한 우리 경기 북부의 최대 축제입니다. 올해는 우리 아름다운 꽃밭과 함께 마법과 같은 사랑 이야기라는 슬로건으로 시가지에서 펼쳐지는 플라워 퍼레이드, 우리 버스킹 챔피언십, 그리고 뮤지컬 공연, 또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 기원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서 눈과 귀 그리고 오감이 즐거운 축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나리농원을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9월 23일부터 29일 사이에 양주시에서 사용한 3만 원 이상의 지류용수증을 가지고 오시면은 28일과 29일 양일간에 매일 선착순으로 500분께 양주꽃 쌀을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특히 또 본 행사인 27일과 29일에 나리농원을 무료로 개방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한번 즐기시면은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주 나리농원에서 열리는 천일홍 축제에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친구 연인들과 함께 오셔서 아름다운 꽃도 구경도 하시고 그리고 인생샷도 남기시는 특별한 추억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천일홍의 꽃말처럼 변치 않는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에 아주 많이들 놀러 오세요. LG에러비전이 양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식료품과 과일 등을 담은 마음 나눔 꾸러미를 포장해 지역 소외 이웃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마음 나눔 꾸러미에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식품인 김과 사과 등이 담겼는데요. 직접 구입하고 포장한 물품은 양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하는 마음 나눔 꾸러미는 모든 소외된 이웃분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LG 헬로비전에서 함께 해주셔서 많은 선물을 저희가 또한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가의 선물을 통해서 이 선물이 한 가정 한 가정에게 나눠드림으로 모든 사랑이 전파되리라고 믿습니다.
7명의 사망자를 낸 부천 호텔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호텔 업주 등 4명을 피해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부천 호텔 화재 수사본부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호텔 업주 40대 A씨 등 4명을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요. 부천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피해자 소환 조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외에 화재 사고와 관련한 경찰 입건 인원은 없습니다. 지난달 22일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는 객실 내 에어컨 실내기와 실외기를 연결하는 전선이 부식되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큼지막한 쓰레기 더미가 떨어져서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이게 단순히 환경 오염만 일으키는 게 아니죠.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화재, 차량 손상, 건물 파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국민은 당연히 불안하죠. 북한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지 살포를 견제하고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는 목적이 커 보입니다. 그만큼 대북 심리전에 따른 내부 동요를 두려워한다는 얘기죠. 북한의 치졸한 도발이 피해를 입히고 있지만 정부는 속수무책입니다. 마땅히 가해자인 북한에 피해 배상을 청구해야 하지만은 엉뚱하게 서울시 같은 지자체가 대신 피해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북한이 대형 풍선에 생화학 무기나 폭탄, 핵무기를 넣고 타이머를 활용해 의도한 시간과 위치에서 폭파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7월 24일 쓰레기 풍선이 실제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떨어졌던 사건 기억하시나요? 대통령실은 물체 위험성이 없다고 밝혔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필요성은 과연 없는 걸까요? 임진왜란 전 일본을 방문한 사신 가운데 황윤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할 계획이 있다고 보고했죠. 하지만 김성일은 일본의 군사 준비가 미흡하며 침략 의도도 없다고 보고했던 사실을 여기서 언급하면 지나친 우려일까요? 국가의 가장 큰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입니다. 북한의 졸렬한 도발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데스크의 눈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6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 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규모는 총 3,383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올해 12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 임대주택에는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들이 시세의 40에서 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 신생아 매입 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들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의 30에서 40% 또는 70에서 8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합니다. 정부는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 거주한 뒤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 전환형 매입 임대주택도 이르면 11월 중 공급할 계획입니다. 하락세가 지속됐던 서울 지역 오피스텔 매매가가 2년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서울 오피스텔 매매 가격 지수는 전달 대비 0.3% 상승했는데요. 권역별로는 영등포와 양천, 동작과 강서구 등 서남권에서 0.09% 상승했고 마포와 서대문, 은평구 등 서부권에서도 0.06% 올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아파트 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오피스텔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상승 전환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 지역 원룸의 전세와 월세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8월 기준 서울 지역 원룸의 평균 월세는 보증금 100만 원 기준 71만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전월 대비 3.2% 낮아진 수치입니다. 또 평균 전세 보증금도 2억 1천여만 원으로 전월 대비 233만 원 낮아져
1.1%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치구별 월세는 강남구가 서울 평균의 126%를 나타냈으며 용산구와 양천구, 서초구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인천 지역 주택 매매가가 0.43% 상승하며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인천시의 2024년 8월 부동산 시장 동향 보고서를 보면 인천 지역 매매가 변동률이 7월 0.21%에서 0.43%로 상승폭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역별로 보면 서구가 1%로 매매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동구 0.48%, 미추홀구 0.4%, 부평구 0.39% 순이었습니다. 인천에서는 지난달 전세가도 0.74% 올라 상승폭이 컸는데요. 서구 1.54%, 부평구 1.1%, 남동구 0.82% 순으로 올랐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고 37조 1,744억 원 규모의 경기도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올해 본 예산보다 1조 534억 원 늘어난 액수인데요. 도는 민생 회복 촉진과 도민 편의 증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에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본회의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속된 경기 침체로 민생 현장과 가까운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때라며 의결된 예산이 도민들에게 빠르게 전달되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시가 2025년에도 6조 원이 넘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를 오가며 총력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인천발 KTX 적기 개통과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 7호선 청라 현장과 인천시흥 바이오 특화단지 사업 등 15개 사업에서 모두 6조 1,9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인천시는 분야별 전담 책임관제와 국비 확보 상황실 운영을 통해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본회의 확정 때까지 국회를 설득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들에게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 징수 활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전담하는 오메가 추적 징수반이 재산 추적과 자동차 바퀴 잠금 활동 등으로 8월 말 63억 원을 징수했고 10월부터 인천 바깥 지역까지 활동을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인천시는 새로운 징수 기법을 발굴해 8개 분야에서 15억 원을 징수했고 그중 지식재산권과 보험료 환급금 압류로 8억 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27일 서울시청과 저출생 원인 진단과 서울시 신혼부부 주택 정책 모색을 위한 서울 주거 포럼이 열립니다. 이번 포럼에서 김석호 서울대 교수는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주거 불안정성에 따른 인구 위기 상황을 조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요. 또 김죽백 경기도 교수와 유혜정 한반도 미래인재연구원 연구센터장 등이 패널로 나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택 행정과 지역 소멸 극복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서울시의 신혼부부 주택 정책 방향과 출산과 육아교육 등 수요 맞춤형 주택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지난 24일 2024 경기도 시군 마이스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관광 마이스 산업 관련 공무원과 업계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또 마이스 산업의 최신 동향을 파악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실질적 마이스 산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역량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시군 관계자들에게 마이스 산업의 인지도를 제고시키고 시군별 마이스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유용한 가이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